돈의 흐름을 읽는 코너 머니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이석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최근에 시장이 정말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느새 2014년도도 정확히 지금 이제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죠. 그러네요. 최근 주요 자산들의 8월 성적표를 보시면은 스포츠계의 속설이 떠오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스포츠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를 팀은 언젠가는 오르게 마련이고 떨어질 팀은 언젠가는 떨어지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8월 달 성적 그리고 연초 대비 현재까지 성적에서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어요. 사실 올해 들어서의 자산 시장 성적을 보면은 커다란 변동성 없이 아주 많이 오른 자산도 없고 아주 많이 떨어진 자산도 없긴 한데요. 그래도 뭔가 트렌드의 변화는 최근에 좀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를 팀, 네. 당연히 당연히 미국을 들 수밖에 없겠죠. 미국 증시 탄탄한 그런 어떤 경제 흐름 속에서 다시 지금 힘을 내면서 지금 8월 달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게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같은 지수들이 네. 가장 많이 오른 것을 지금 차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초로 지금 2,000포인트를 돌파했고요. 다우 지수도 17,000포인트를 다시 수복했습니다. 반면에 떨어질 팀이라고 한다면은 유럽 증시하고 국제 유가 정도를 지목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미국과 양강을 구축했던 지난해와 달리 유럽 증시는 경기 침체 및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강세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는 모습들 보고 계시죠.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유럽 증시하고 국제 유가, 일본 증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충격적인 하락은 역시 국제 유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7월까지만 하더라도 세 자릿수 유가를 유지하던 국제 유가가 8월 들어서 7% 넘게 급락하면서 현재는 배럴당 한 94달러 정도 연중 최저치 부근에 있습니다. 계속 불거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처럼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좀 의외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려와 달리 실제 공급 충격 축소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생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수급적인 펀더멘탈 측면에서 국제유가는 오히려 약세 쪽으로 가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리저너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점들 고려해 보면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배럴당 90달러에서 110달러 국면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버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네. 유럽은 반면에 조금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 네. 그렇다면 이제 선진국 증시 간의 어떤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 일본 증시, 전체적인 선진 국가 증시가 다 동조한 현상을 보이면서 상당히 급등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특히 미국과 유럽 증시가 차별화되고 있는데요. 유럽 증시는 증시 성적도 연초 대비해서 8월 달에 한때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적이 있을 만큼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독일과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0%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소위 조정장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대서양 건너 미국 증시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통화정책 헤게모니를 쥐고 경기 개선의 흐름을 탔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좀 더 다른 쪽으로 접근해 보면은 역시 증시의 기본, 네. 기업이 강하다는 점을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이제 브랜드 가치 자체가 기업 가치랑 연결된다고 봤을 때는 100대 글로벌 브랜드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100대 브랜드에서 미국 기업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한 반 정도요? 그렇습니다. 무려 정확히 절반에 가까운 50개가 미국 기업이에요. 그만큼 미국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기업 가치가 점점 커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브랜드 총액으로 보면은요, 기업 수는 50개지만은 총액으로 봤을 때는 66%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다 보니까 증시가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이런 강세를 기반으로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진정한 장기 종목 투자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브랜드 충성도하고 그다음에 많은 현금을 바탕으로 한 어떤 지속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한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
장기적으로는 다른 증시 대비 아웃퍼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네. 좌우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네. 기업 실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얼마나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네. 현금이 많이 갖고 있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탄탄한가, 이런 것들이 다 융합적,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좀 그런 얘기긴 하지만은 네. 올라갈 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난 5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도 그 소위 최경환 효과라는 초이노믹스로 지금 증시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좀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그 금융 경기 자체가 선진국에서 시작돼서 이제 실물 경기로 올라오면서 이제 회복 단계를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최근에는 신흥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한국도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경기 부양 측면까지 합쳐져가지고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그 바탕에는 역시 이런 미국의 여러 가지 그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뭐 원자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상반기만 해도 원자재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네. 하반기 들어서 좀 주춤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지수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부진을 둘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농산물 부진이죠. 농산물 가격 하락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뭐 몇 해의 여름 시즌을 생각해 보면은 미국 중서부의 가뭄이라든지 러시아의 산불, 그다음에 엘니뇨 현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름 시즌에 농산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다소 좀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그 주요 농산물의 공급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상이 좋았기 때문에 경작량이 미국 정부의 예상치를 대략 한 0.5%쯤 웃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인해서 지난 6월달 이후에 옥수 가격은 대략 한 20%, 그다음에 대두 가격은 무려 한 30% 가까이 빠지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농산물이 이렇게 부진하다 보니까 네. 원자재 지수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한 6.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추수 기간이 바로 지금 코앞에 왔기 때문에 별다른 기상 이변이 없는 한은 이렇게 부진했던 농산물 가격이 다시 바로 급등하기도 그런 기대를 갖기도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지난 10년간의 농산물의 평균 경쟁량을 봤을 때는 올해가 지나치게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은 현재 농산물 가격은 이런 점들이 반영되면서 바닥권에 가까워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상반기 때만 해도 네. 올해 여름에 엘니뇨와 라니냐가 오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네. 폭등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베팅한 투자자들도 많고요. 네. 근데 완전히 틀렸거든요. 네네. 지금 반대로 갔습니다. 네. 굉장히 손실 입은 투자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기상이라는 거는 워낙 불확실성이 크죠. 그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뭐 기상 예보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불과 뭐 며칠 후의 기상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뭐 당장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죠. 모르는 엘니뇨나 라니냐라는 현상 자체는 장기적으로 그 빈번함이 더 이제 네. 잦아진다는 것이지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연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네. 농산물은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는 이 일반 투자자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로서는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는 네.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은 상당히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 분명히 계실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그런 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한다면 좀 덜 리스크를 지고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덜 리스크를 진다기보다는 투자를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농산물이라는 게 필수 불가결한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망할 수는 없어요. 기업처럼 가격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폐업하거나 이제 같이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많이 떨어지면은 정말 바닥권이다라고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만약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농산물에 좀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산물 투자를 대체적으로 할 때는 선물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었죠. 근데 선물 시장 하면은 뭔가 좀 일반인들이 다가서기에 막 레버리지라는 용어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좀 어렵습니다. 매수, 매도 투자에 뭐 증거금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꺼려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주식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위 ETF 투자죠. ETF 투자는 똑같이 주식과 같이 투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외 ETF를 통해서 농산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 위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농산물에 골고루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DB 에그리컬처 ETF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종목 코드명으로는 DBA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설탕, 축산물, 옥수수, 콩, 커피 등의 비슷한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농산물 ETF 중에서는 거래가 가장 활발하면서 운용 보수도 농산물 ETF 중에는 저렴한 편입니다. 성적도 연초 대비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방법은 지나치게 급락한 농산물에 관심을 갖는 방법인데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옥수수 같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옥수수에 투자하는 ETF, 그 종목명으로 CORN, 콘, 옥수수라는 이름이죠. 콘이라는 코드명을 갖고 있는 그 테우크리엄 콘 ETF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100% 옥수수 선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단점은 좀 운용 보수가 다른 상품에 비해서 좀 높다는 점이 단점이겠지만은 옥수수 가격이 변동성이 높아서 한두 달만 해도 20-30% 이상의 어떤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같은 급락기 이후에 옥수수에 투자하는 이런 상품 ETF에 투자하는 것도 또 하나의 분명히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엄청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떨어질 수 없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운드당 100센트 이하로는 이거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200센트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옥수수 가격 지금 뭐 70센트, 50센트 올라 내려와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앞으로는 많이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 수 있거든요. 이런 투자들한테는 옥수수 투자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지금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는. 그럼 유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두 자릿수가 됐는데요. 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시대에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여러 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사태하고 이라크 사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올라야지 정상 아닌가요? 근데 리스크의 총합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같이 불거지고 이라크 사태가 같이 불거지면서 이게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좀 불거지면 하나는 가라앉고 하나가 불거지면 하나 가라앉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의 총합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거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별로 여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있다는 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공급 충격이 있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이라크만 하더라도요. 그 원유 생산은 다 남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건 북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유 생산이나 수출 쪽에 문제가 없다는 점, 미국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 고려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기는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수요 자체도요.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국제 유가 WTI 기준으로 90달러에서 110달러 이 사이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고만장 기자실 오늘 원자재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